네, 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장은요, 지난주를 답습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또 중국과 2차 고위급 회의가 진행이 되면서 시장 주후반이 지지부진했었는데, 일주일 지나면서 3차가 계획이 되었었고, 그리고 또 오늘까지 3차 또 고위급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워낙에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주말까지는 이 내용에 대해서 관망하는 자세, 또 시장에 대한 뉴스를 주시하는 이런 심리가 지배적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오늘 장중 내내 지지부진한 모습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에 돌아보면은 중요한 변수들을 앞두고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새롭게 올리지 못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수는 관망. 하지만 투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개별적인 모멘텀이 많았던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오늘 장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주가 차트,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들, 지수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대체로 느낄 수 있는 코스닥 시장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오늘과 지난주의 모습을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얼마만큼 닮았냐면요. 어제, 오늘, 목요일, 금요일과의 시장이요.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시장과 상당히 유사한 심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고위급 회담이 2차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3차까지 진행을 하면서 이번 주까지 지난주의 양상이 닮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음봉의 시장 흐름을 나타냈지만은 결과적으로 코스닥 지수를 봤을 때 마이너스 0.5에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기조로 본다라면은 이 추세가 단기 추세가 꺾인 자리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단에서 이평선의 지지를 꾸준하게 지켜와줬고요. 지금은 보시는 거는 20일 이동평균선을 꾸준하게 지켜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세에 대한 지속은 계속 나와주고 있다. 다만 시장 중요한 변수를 앞두고 관망세를 유지하는 것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관망하고 있는데 투매도 없이 관망하고 있다라면은 지수에 대한 선택에 대한 고민보다는 종목에 대한 집중을 더 할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이기 때문에요. 모멘텀을 찾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어제는 갤럭시 수혜주들이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다라면은 오늘은 다른 모멘텀도 찾아볼 수 있는 계기였는데요. 자, 오늘 장에 대한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최근에 중국 소비주들이 상당히 좋았었죠. 화장품, 면세점, 백화점, 급하게 등등등의 중국 호재들이 종목들이 좋았었는데요. 이들이 좋았던 이유는 중국에 대한 경기 부활 정책을 기대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내수 소비에 대한 확대, 이 부분들을 좀 기대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 대한 시장을 두고 매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국 안에서의 내수 매출로 가지고 우리 시장에서 평가받는 종목들인데, 자, 중국 기업들이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더 해소가 된다라면은 계속적인 경기 부양책 기대하면서 오름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자,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HTS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중국 관련된 섹터가 전체적인 섹터로 해서 지수 상승이 제일 높았습니다. 물론 이제 개개 종목들은 개별적인 뉴스가 있어서 오름세를 보이긴 했는데요. 그래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요, 이 중국 관련된 기업이긴 하지만 개별적으로 최대주주 교체설이 나오면서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이 때문에 전체적인 지수를 좀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한 종목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앞에서 중국 소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확산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오름세가 상당히 좋았다. 골든 센츄리 종목도 크게 올랐고요. 차이나 그레이트, 또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를 좀 대표적으로 좀 이야기 드리겠는데,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의 횡보를 보였고, 바닥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새롭게 거래량의 유입, 차트 형태 동안 상당히 좋은데, 다만, 주가의 가격대가 300원이 채 되질 않습니다. 사실 오늘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지만은 쉽게 선택될 수 있는 종목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CKA, 뭐 SNC 홀딩스, 차이나 그레이트 차트의 형태는 좋지만 가격대가 상당히 신뢰하기 힘들다. 지금 움직이는 중국 관련된 종목들 차트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개별주 많이 찾겠지만은 이 종목들은 좀 배제하고 보자라고 좀 정리 좀 해드리겠고요. 지금 같은 뭐 좀 코멘트가 된다라면은 이런 형태의 차트가 상당히 좋다라는 거는 다른 종목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에 대한 관망 추세가 있고 개별주 시장이 나온다라면은 차트 공부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는 그래도 좋은 이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본다라면은 형성그룹 정도 이 종목은 지금 바닥권 탈출을 처음 거래량이 나왔는데요. 가격적으로는 1,000원대 초반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움직임을 한번 기대해 보자는 코멘트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섹터가 움직임이 또 좋았었는데요. 5G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어제 발표되었던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S10 5G 이 스마트폰이 나왔고요. 또 폴더블 폰도 5G로 진행된다고 해서 이 5G 스마트폰에 대한 출시 기대감 첫 번째로 받아갔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가 있습니다. 이 5G가요. 이번 주에는 갤럭시 S에 대한 호재를 받았지만 다음 주에는 WMC가 진행이 됩니다. 전 세계적인 이 모바일 컨텐츠에 대한 박람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때문에 이 가장 기본적인 환경이 될 수 있는 5G 수혜주들. 오늘의 움직임이 나왔지만은 연속적으로 다음 주도 한번 기대해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G 관련돼서 움직였던 종목들 한번 살펴볼까요? 대표적으로 RFHIC가 오늘 좀 시세가 좋았는데요. 차트 형태를 보시면은 앞서서 주가 조정이 크게 받고 반등 추세, 그러니까 반등하는 추세에서 박스권을 상당히 오랫동안 만들어 왔습니다. 대략 한 2달 정도 움직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전고점 위치를 돌파하는 신고가가 나왔어요. 우선은 RFHC 같은 경우에는 5G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통신사와 함께 기지국 설치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RFHIC, 뭐 KMW 이와 같은 기업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에 5G가 상용화되고 난 다음에는 이 기업들의 역할이 좀 줄어들겠지만은 상용화를 앞두고 있기 전까지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수혜를 계속 보자라는 의견. 자, 그러면 전고점 위치를 이제 처음 돌파를 했는데 앞으로 5G에 대한 시대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온다면은 저는 이 전고점 돌파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이 점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5G 관련돼서 오늘은 대덕전자, 또 전파기지구, 또 우리로 이와 같은 종목들이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좀 살펴본다라면은 우리가 앞으로 신기술에 대한 관심 계속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처음 나왔어요. 갤럭시 S10이 5G 폰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음 달에는 LG폰, 뭐 그 다다음 달에는 뭐 애플까지 해서 꾸준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G 수혜주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다음 주 MWC 가까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요. 5G 관련된 종목들 같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또 마지막으로 들쭉날쭉한 종목들이 좀 있었는데요. 대북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하노이 발 훈풍이라고 제가 제목도 지었는데 오늘 이 북미, 그러니까 그 북미 정상회담 의제를 비핵화 로드맵이 지어진다면은 한국 정부 측에서는 경협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을 조금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경협주들의 움직임이 좋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관광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특히 이제 금강산 재개, 그리고 개성공단에 대한 경협 사업, 그리고 앞으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경협 사업 이야기들이 우선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라면은 미국에서는 그에 대한 상호 조치로 해서 이 문제들을 완화시켜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치는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상당히 고민이 되겠지만은 북미 정상 이후에는 이런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은 오늘 뭐 사료라든지 관광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동반해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요. 다음 주까지 연속되는 흐름들 사실상 단기적인 흐름이 중요하겠지만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런 종목들이 우선적이라는 것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상당히 시장에 대한 관망이라고 했지만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도 사실 주요 정상회담에 대한 이슈
내용들을 확인하셔야 되겠지만은 저는 다음 주에도 가까운 모멘텀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 다음 주에 대한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의 결과는 주말에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 대한 결과를 보시고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시장은 긍정적인 경기 회복으로 갈 겁니다. 유가 반등, 환율에 대한 조정,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도 흐름들까지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주초는 대형주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지지부진한 뉴스 나오면은 중소형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기로를 좀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의제가 어떤 걸로 설정돼서 그에 따른 상호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 역시나 이번 주에 발표됩니다. 특히나 다음 주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27, 28일 진행되지만 당장 월요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하노이를 방문해서 그 첫날의 횡보가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베트남에 대한 국빈 대접을 받겠지만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공장을 둘러본다라든가 이런 일정이 있다라면은 북한에 진출해 되어 있는 스마트폰 관련된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새롭게 갤럭시 S가 출시도 되었고 또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된 분위기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은 MWC 우리가 CES 효과처럼 MWC도 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주게 되는데 자, 이번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5G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그리고 단어를 언급해드린다면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는데 참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어. 모빌리티라는 단어를 꼭 염두하면서 뉴스를 해석하신다면은 충분히 MWC에 대한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대한 예측은요. 이 두 가지 사항을 주요 정상회담에 대한 실무 회의를 주말에 확인하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투매는 없는 시장입니다. 겁을 먼저 먹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요. 다음 주 시장도 긍정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클래스 여기까지입니다.